우리 동네 어린이병원에 사소한 상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정신과 전문의 박소영.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손수희입니다. 네, 사소한 상담소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내주신 사소한 상담들을 저희가 사소하지 않게 진심을 담아서 해결해드립니다. 그런 코너죠. 콘텐츠입니다. 네. 네. 우리 사소한 상담소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연들이 뭔지 알아요? 뭔데요? 아이 수면에 관한 거. 맞아. 그게 제일 많아.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아이 수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끼는데요. 네. 오늘도 이어서 네. 이제 아이 수면에 관한 사연들을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수면이 이제 부모의 삶의 질과도 굉장히 그럼요. 큰 연관이 있거든요.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 네, 주잖아. 네. 그만큼 이게 잘 자는 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럼 사연을 바로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5개월 들어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 수면 때문에 너무 고민이 깊어 사연 보내드립니다. 아이가 자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데 정말 크게 우는데 쪽쪽이나 다른 방법으로는 진정이 안 되고 안아서 한참을 달래야 진정이 됩니다. 뭐가 불편해서 이렇게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모르겠어서 매번 안아서 달래주고 있는데 어떨 때는 한 번으로 안 끝나고 몇 번을 이렇게 우는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진료를 받아봐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네. 한번 영상을 봅시다. 진짜 고민되실 것 같아요. 잘 자다가 이게 정말 누가 꼬집은 것처럼 운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누가 진짜로 꼬집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선생님도 이거 겪어보셨잖아요, 애기 키울 때. 기억이 안 나요. 정말 해피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이제 안 좋은 기억은 다 잊어버리시는 타입인 네네. 것 같아요. 좋은 것만 기억하는 편입니다. 지난번에도 바둥거리는, 움찔거리는 네. 아이 네, 이런 네, 사연들을 네. 저희가 몇 번 다뤘고 자주 우는 친구들도 네. 몇 번 다뤘었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렘 수면 상태인 그쵸. 거잖아요. 이 시기에 근긴장도가 올라가면서 움찔움찔 거리기도 하고 네. 바둥바둥 거리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때 잠깐 깼다가 다시 잠드는 아이도 있고 아까처럼 막 강성 울음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울음을 하는 순간은 잠깐 깬 거네요. 그렇죠. 잠에서. 잠깐 깼다가 스스로 잠드는 법을 이제 터득해야죠. 앞으로. 굉장히 이제 자기가 불수의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세게 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연에서도 네. 어머님께서 헬멧을 씌워야 되는 게 아닌가. 혹시 머리에 타격이 있을까 봐 그렇게 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헬멧까지는 네네. 할 필요는 없고요. 네. 너무 걱정이 되신다면 이제 수면 양말 같은 거를 잘 때는 좀 씌워주신다든지 해주시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는 경우에 특별한 다른 사인이 없다면 자다가 깨서 우는 거니까 이제 재워주는 걸 도와주는 정도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두 번째 사연을 같이 보면서 그래요?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사연이랑 왜냐하면 같이? 사연이 너무 비슷한 게 많이 와가지고 그렇구나.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6개월 아기네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네요. 자다가 강성으로 우는 아이 사연 보냅니다. 아이가 6개월인데 자다가 강성 울음을 하고 다시 잠들지 못하고 아래와 같은 모험 동작을 하는데 움찔하기도 하고 눈을 꼭 감은 것처럼 찡긋하네요. 괜찮은지 고민이 돼서 사연을 보냅니다. 아기가 자면 꼭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강성 울음으로 깹니다. 영상의 아기는 6, 7개월 때 모습입니다. 참고로 아기는 현재 돌이 지난 상태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정상적으로 발달을 잘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도 잠이 아직은 조금 힘든 시기라 그쵸. 혹시나 그 시절에 제가 그냥 지나친 게 문제가 될까 해서 걱정이 돼서 사연을 보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6개월 치고 굉장히 크네요. 그 친구가. 오늘 잘 먹는 아이 같아요. 네. 이게 재울 때 쪽쪽이 물리는 건 괜찮아요. 네. 엄마 바로 오셨어. 우리 엄마는 언제 자나? 근데 나 엄마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다. 얼마나 또 애가 탈까요? 갑자기 그죠? 눈물 날 것 같아. 이제 생각났어? 생각났어. 이때가 생각났어? 나의 아름답던 시절이 생각났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누가 만약에 자고 있는데 남편이 뭐 깨웠어 이러면 어떻게 해? 발로차지. 진짜. 발로치. 이단이 없차게. 아니 모른 척 하거나. 근데 아이가 오니까 정말 본능적으로 그 옆에 이렇게 따뜻하게 들어오잖아요. 너무 감동스러워. 근데 자다가 이렇게 울면 진짜 부모님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맞아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지속되면은 뭔가 얘가 문제가 있나? 되게 불편한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연 말고도 자다가 계속 우는 아이의 사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네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자다가 깨서 우는 거에요?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었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발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버텨야 돼요. 적절한 수면 네. 의식을 하고 교육을 하면서 버텨야 되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요. 아이가 이제 조금 성숙하게 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응원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스스로 이거를 배워 나가는 거고 네.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잠이 들고 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후에 갑자기 깨서 운다. 이게 너무 이상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수면 단계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입면을 하면은 한 60분에서 90분은 딥슬립에 빠져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 그래서 아 자나보다 하고 엄마 아빠가 정리하고 이제 자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60분 되기 전에 빨리 빨리 쉬어야 돼. 그래서 그때 되면은 얕은 수면으로 단계로 들어오는 거죠.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깨는 거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깨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사이클 자체가 깰 시기여서 깨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 스스로 잠이 드는 법을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무리 100번 말씀드려도 이걸 걱정하는 부모님이 줄어들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수면 교육을 해봤잖아요. 네네. 이 근본적인 이 걱정을 덜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이런 수면 교육법을 하세요, 참으세요, 버티세요 해도 이거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그 근본적인 걱정 2가지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네, 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만 그러는 거 아니야? 왜냐면 다른 애들 어떤지 잘 알 수가 잘 알 수도 없고 없으니까. 사실 뭐 그런 카페나 블로그에 나오는 건 성공한 사례들만 네. 나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나 되게 그치. 극단적인 케이스들을 그렇지. 많이 공유를 하게 되니까 이게 약간 양극단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이 없어. 네네. 보통 사실은 육아가 없어. 이 중간이 훨씬 많은 맞아요.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계속 근본적으로 내가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2번째 근본적인 걱정은 뭐냐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 항상 걱정을 하시는 거죠. 네. 이 2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사연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2가지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아이만 이렇게 깨는 걸까? 그건 아니죠. 이거는 우리나라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엄마 아빠의 그쵸. 네. 만국 공통 고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상적인 발달을 하는 아이들의 수면 패턴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왔고 네, 네.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찾아봤는데 과연 전 세계 아이들을 통틀어 봤을 때 네. 한 몇 번 정도 깨는 게 어. 일반적인 건가? 네, 네. 이 연구가 뭐냐면 리뷰 저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여러 각국에 발표한 연구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걸 다 분석을 한 거죠. 네, 네. 이 결과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이 나이트 웨이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 나이트 웨이킹은 뭐냐면 밤에 깨는 정도,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가 입면을 했어, 다음 날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 사이에 얼마나 깼는지를 보는데 밤잠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니까 0에서 2개월은 자주 깨잖아요. 네, 네, 네. 평균적으로 1.7회예요. 네. 근데 어퍼 리밋을 보시면 3.4회. 그러니까 3번에서 4번은 깨더라.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11개월까지 비슷해. 이알을 하거나 뭐 성장통이라든지 뭐 분리불안 같은 게 생기게 되면 더 깨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 돌 정도 지나면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3돌에서 5돌 사이에 이제 수면 패턴이 확립을 되는 거죠. 네. 영아 평균을 보니까 0.8 그리고 어퍼 리미트는 2.9. 근데 평균이 0.8인데 어퍼 리미트가 2.9면은 뭐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0도 있어. 로어 리밋은 안 깨.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공평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블로그나 이런 데는 0 이런 애들을 보는 거예요. 롱기스트 슬립 피리어드를 볼게요. 네. 이건 이제 한 번 잘 때 얼마나 자느냐. 그래서 0에서 5개월을 평균 내봤더니 5.7시간. 아니 근데 0에서 5개월짜리가 9.6시간. 이런 애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안 자는 애는 1.8. 그러니까 2시간마다 깨는 거야, 얘는요. 그렇구나. 그러고 6개월에서 24개월을 평균을 내봤더니 한 8시간 정도. 근데 길게 자는 이거 봐요. 거의 13시간? 반나절을 자.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근데 안 자네 봐봐. 아니 얘는 뭐 돌쟁인데 3시간 자면 어떡해. 근데 얘도 정상 발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에도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크다. 그리고 좀 여기 논문에서 좀 특이한 점은 그러니까 아시아 아이들이 코케시안, 그러니까 백인 아이들보다 훨씬 못 자요. 자줄게요. 네.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어. 않았는데 물론 이제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이제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이 아이한테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냥 애가 울든 말든 자는지 이런 것도 문화적인 차이도 너무 있겠고. 많은 요소가 있을 것 같긴 네. 하네요. 아니면은 우리 옛날에 새마을 운동해서 너도 나도 깨어나자 막 새마을 이런 운동 하셨어요? 그런 피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훨씬 아시아 아이들이 백인보다는 못 잔다. 네네. 더 고통받고 있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제 결과가 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어쨌든 이렇게 정상적인 아이들의 수면에 맞아요. 있어서도 이렇게 큰 양극단이 있다. 그래서 내 아이만 그럴까 하면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그렇죠. 그러네요. 논문까지 아니더라도 우리 유튜브만 찾아봐도 우리나라 영상뿐 아니라 전 세계 부모님들의 맞아요. 그 궁금증과 이걸 알려주는 맞아요. 교육법이 많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수면이 되게 큰 이슈인 것 같아.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 교육을 하겠어. 그러니까. 그 두 번째 근본적인 그 의문이 혹시 뭔가 병원에 가야 되는 안 좋은 사인인데 네. 부모로서 놓치고 있는 게 네. 아닌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네. 두려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 자다가 깼는데 아이가 스스로 잠드는 게 너무 힘들 때. 그러니까 아이가 자다가 깼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아까처럼 와서 달래주고 쪽쪽이를 주고 이러면 대부분은 스스로 그냥 1, 20분 내로 잠이 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애가 일어나서 완전 각성 상태가 돼서 뭐 한두 시간을 놀아야 될 때. 이럴 때는 이제 일반적이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서 막 집안을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막 상처를 입어요. 그거는 네.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낮잠 플러스 밤잠 총 수면 시간이 권장 수면 시간이 개월수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 권장 수면 시간에 너무 못 미칠 때 네. 이럴 때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평소에 코가 잘 막히고 비염기가 굉장히 심해서 뭐 약을 자주 먹고 있는데 특히나 잘 때 입을 벌리고 잔다든지 코골이가 굉장히 심하거나 아니면 어린아이인데 무호흡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런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잠을 좀 못 자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업을 해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성장이 조금 더딜 때, 또래보다 많이 더딜 때 이럴 때는 한번 이 수면의 질이 좀 떨어져서 못 크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수면을 방해하는 어떤 요인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수면 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좀 고민이 있다면 우리가 네. 영유아 검진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주기 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영양검진, 접종 때 뭐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사실 맞습니다. 굉장히 큰 그 육아에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즐겨 듣던 노래가 있는데 SES의 달리기라는 노래 알아요? 또 지금 너무 옛날 곡이기도 하죠. 아니야. 그래서 여기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거.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거. 저희 애들이 이제 초중학교잖아요. 깨워도 안 일어나요. 밤중 수면 교육을 하시면서 지치신 부모님들 정말 화이팅이고요.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오늘 사소한 상담소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